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놓쳤던 것들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우기 25학번 김한성입니다. 먼저 왜 이 주제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냐면 이제 주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딱 금요일에 종강을 하고 딱 바로 다음 주에 제 발표 날이어서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직 개발자라고 말도 못하는 아직 너무 초보 개발자기도 하고 아직 개발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야지 GDC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맨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때를 GDG 분들이 과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다시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를 생각을 해봤고요.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번 처음이라서 이 주제로 제가 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놓쳤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번 처음이라서입니다. 그럼 제가 왜 학기 초부터 1학년 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느냐? 계기는 그냥 친해진 학기 초에 이제 MT란다. 총회를 가서 친해진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선배가 갑자기 카톡으로 같이 교내 공모전을 나갈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좀 말했죠. 근데 저는 코딩을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완전 문외한으로 여기 왔다 했는데 상관없다. 뭐 공모전 하면서 실력이 오르니까 그냥 너 못하는 거 알고 이제 같이 하자 한 거다 해서 내가 해도 되나? 해서 저기 있는 IT 프로젝트 공모전을 이제 같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실력과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터브는 당연히 뭔지도 몰랐고 애초에 백준이 뭔지 저 연락을 받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백준 아이디를 만들었을 정도로 이미 이 컴퓨터 학부 관련된 코딩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저 5월달에 제 달력에 이제 켈박해 놓은 건데요. 일정이 정말 엄청 많았어요. 이제 학기 초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친해진 친구들하고도 이제 약속을 엄청 잡기도 하고 이제 막 선배들하고도 밥약 잡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코딩 공모전 관련해서 공부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일단 난 할 수 있어. 일단 대가리부터 들이밀어보지 뭐. 뭐든 하면 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모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그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이제 다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VS 코드 파일들 다 열어보고 막 기터브 내어 보는데 제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 진행하면서 무엇을 놓쳤냐? 1번은 기획의 중요성입니다. 당연히 기획은 중요하다고 저도 공모전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랑 같이 하던 저를 이 공모전에 같이 하자고 해줬던 팀장분도 당연히 기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 그래도 한 3번, 4번, 5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와이어프레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맨 처음 만들고 선배들한테 엄청 혼나고 다시 수정을 거친 와이어프레임이에요. 근데도 봐도 정말 못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지금 봐도. 그래도 회의가 많았는데 그 정도면 기획 회의가 안전했던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획 회의가 길어진 게 막 기획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발견돼서 기획 회의가 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피그마 자체도 처음 알았고 처음 만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해와 했는데 그걸 못 해와서 길어지고 하다 보니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기획이 길어지고 결국은 이제 일정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해서 대충 기획 이걸로 하고 개발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 결과 저기 보이는 노션에서 캡처를 떠온 제 노션 회의록이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는 기능 없어요. 하트 삭제해주세요 라는 이제 회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뭔가 저번 회의에서 프로젝트 좋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제 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거 없던 기능 같은데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 이거 이후로 한 2달 정도 뒤에 이제 2차 발표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밤을 새면서 코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백엔드를 맡으신 분이 근데 저 백엔드 그거 API 코드 보니까 프로젝트 좋아요 기능 있는데 왜 넌 프론트에는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번 회의 때 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백엔드는 남아있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소통이나 이런 기획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이후의 개발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조금 추가하고 싶은데 기획 플러스 디자인의 중요성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 공모전을 할 때 디자인 없이 프론트엔드 2명, 백엔드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뭐 디자이너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겠지, 뭐 대충 만들어도 예쁘겠지 했는데 보시면요, 막 게시판 오른쪽 안 맞는 거 수정하기, 옛날 디자인으로 롤백하기, 게시판 그냥 다 고쳐주세요, 아이콘들 크기 맞춰주세요 하면서 이 디자인 관련해서 프론트한테 엄청나게 안건들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피그마로 만들 땐 예쁘다고 다 오케이 나서 했는데 막상 프론트로 만들어 보니까 피그마 있는 거 그대로 나오지도 않고, 설사 최대한 싱크로율을 높여서 만들었다 해도 막상 보니까 디자인이 별로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디자인을 수정하느라 다른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일정이 밀리고 계속 이런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저는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초반부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구조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 그 공모전 진행했을 때 VS 코드 파일 폴더를 다 이제 대충 캡처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맨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GPT한테 물어봤죠. 나는 이제 VS 코드로 뭘 할 거다, 어떻게 만들면 좋냐. 맨 처음 저는 이제 HTML, CSS,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로 이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리액트가 뭔지도 몰랐고 거기서 뭐가 리액트 문법인지 뭐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인지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것들이 들어오죠. 그 리액트를 깔게 되면은 여기 아래 뭐 길 이그노어도 있고 뭐 인덱스 HTML 이런 게 다 있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캐치한 다음에 GPT한테 이게 뭐야 하기도 했고, 그때 GPT가 말하더라고. 너 먼저 폴더 구조부터 짜야 된다. 뭐 컴포넌트 폴더, 뭐 페이지 폴더, 레이아웃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뭐 파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컴포넌트는 또 뭐고 페이지는 또 뭐고 해서 일단 만들라니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 느낌 가는 대로 거기다 파일 구조를 했어요. 이건 뭔가 컴포넌트 같은데? 컴포넌트 설명 들어보니까 대충 이기는 컴포넌트 같네 해서 컴포넌트에 넣어. 이기는 대충 뭐 레이아웃에 넣으면 되겠네 해서 레이아웃에 넣고 하니까, 물론 막 초반부 파일 구조가 막 파일이 엄청 많이 안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파일 찾고 뭐 실행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보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폴더들이랑 제 기준에서 엄청 많은 폴더들이랑 파일들이 생겼는데 나중 돼서 이제 제가 이 코드 어딨지 하고 찾으려니까 찾는 데만 1, 2분이 걸리는 거예요. 폴더 여러 번 여기 아니네? 이거는 컴포넌트 아닌가 했는데 옛날에 전 그걸 페이지라 생각해서 페이지에 넣어놓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또 막 코딩을 짜는데 귀찮고 개발하는데 시간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파일 구조 짜는 게 되게 약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파일도 합치고 하니까 생각보다 볼륨이 확 커지게 되면서 파일 구조도 되게 깔끔하게 정확히 짜는 게 나중에 개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협업을 저 포함해서 총 4명이랑 진행을 했었는데요. 프론트엔드 분 한 분은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해봤던 선배분이었어요. 그분도 웹페이지 개발은 처음이라고 해서 어쨌든 거의 다 처음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깃허브가 메인에 있는 거를 머지했는데 1,400개의 코드가 갑자기 커밋이 된 거죠. 근데 초보자 처음 이제 막 커밋하고 막 하는데 당연히 뭐 해봤자 정말 많아봤자 100 몇 개 막 커밋해서 플러스 104 막 이런 거 뜨는데 갑자기 했는데 1,400이 뜨니까 이제 멘탈이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저랬으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어떤 충돌이 미친 듯이 일어나, 또 CSS에서 그냥 충돌이 막 수백 개가 쫙 뜨고 하니까 이때 정말 저게 이제 새벽 한 3시인가쯤이었을 텐데 진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기터브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되돌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초보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딱 머지를 했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충돌 막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막 망해서 핫픽스에 넣어놨던 브랜치 다시 막 불러와서 막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이게 어쨌든 해결이 되긴 됐는데, 초반부에 CSS를 같이 하는 프론트엔드 그 선배한테 CSS 이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합의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나 뭐 보드나 이런 뭔가 흔하게 쓰이는 이름들에서 정말 많이 겹치는 게 있었고, 뭐 모듈이나 테일윈드를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CSS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충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가 그 선배가 모든 파일에 있는 CSS 코드를 app.css라는 파일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app.css 파일의 코드가 한 1200줄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충돌을 해결하니까 1200줄짜리 스크롤을 하면서 이제 어디냐 하면서 찾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초반부에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톡 내용은 제가 비교적 이게
프로젝트 초반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피그마에서 대충 디자인을 다 짜오고 각자 이제 맡은 부분대로 피그마 디자인을 짜오기로 했어요. 저는 뭐 팀원 모집이랑 어디를 짜오고 누구는 뭐 게시판을 짜오고 누구는 마이 페이지를 짜와라 해서 다 짜왔습니다. 당연히 프론트엔드는 저랑 그 선배였으니까 저랑 그 선배가 당연히 그 피그마를 되게 유의 깊게 봤고 이건 왜 이렇게 짜왔냐, 이렇게 왜 짜왔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를 계속 질문을 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질문을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 넘어와서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피그마를 다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눌렀는데 여기로 넘어간다고? 팝업창을 2개를 띄운다고? 하면서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게 시간이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이제 급하게 저 피그마를 뗐던 사람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저 사람이 저때 깨어 있어서 답장을 해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 사람이 자고 있었으면 제 개발 일정은 다시 또 밀리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만든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제 요구를 해야지 이런 불상사가 안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통의 중요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타인지를 넣어봤는데요. 이제 초보기도 하고 열정이 넘치던 이제 초반부니까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능이면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노현, 이 팀원 모집인 매칭 프로필 게시판이 제가 맡았던 이제 기능들입니다. 당연히 초보자 입장에선 말도 안 되게 볼륨이 큰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웹페이지가 팀원 모집 페이지인데 거기서 팀원 모집 및 매칭을 저한테 맡겼다는 건 제가 정말 맡아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시켰다는 건 저로서는 참 당연히 열정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어, 뭐 기능들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네 했는데 막상 만들 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막 4시간씩 걸리고 3시간씩 걸리고 근데 그마저도 막 GPT 쓰고 제미나이 쓰고 하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코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끝부분 가서는요 거의 그냥 제가 GPT고 GPT가 저희 바이브 코더가 아니라 그냥 전 바이브였습니다. 그냥 커서한테 이렇게 해줘 하고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수정되었습니다. 근데 에러가 있잖아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결국 그 한 달 33,000원짜리 커서한테 의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무언가 성장을 하고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내 코딩 실력을 늘려야겠다라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결국 돌아보니까 결국 AI들이 다 짜주고 있고 내가 실력적으로 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맡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이런 공모전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 팀원들에게나 저한테나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크게 이렇게 4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이랑 디자인의 회의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공모전이 끝난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저한테 기회가 있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회의랑 디자인 쪽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공모전을 안 했더라면 똑같이 디자인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디자인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공모전을 한번 겪고 나니까 디자인이 정말 너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에서도 최대한 이 화면 비율 맞춰서 여기다 어떤 버튼을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기획에서도 초반부에는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해요. 이것도 넣어볼까? 저것도 넣자. 이거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다 넣어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시간 내에 해서 뺄 거 빼고 다시 빼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기획이나 디자인 구현을 할 때 좀 더 중요하게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게 주요 기능 마인드맵 그리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소통이랑 기획의 중요성을 발표할 때 분명히 하트를 빼달라고 해서 뺐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저희들한테 있네요? 다시 넣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 것처럼 정말 기능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 보면은 저도 기억하기 힘들고 그거를 만드는 백엔드 분들도 기억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막 엄청 세세한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뭔가 한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주요 기능들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AI 음악 추천 웹페이지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그걸 만들 때 맨 가운데 AI 음악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거기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는 AI를 뭘 쓸 건지, 그거를 프론트에서만 쓸 건지, 백에서만 쓸 건지, 어떤 API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 기능, 음악 추천 기능에서 어떠한 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물어봐야지 음악 추천을 다룰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 같은 거를 계속 과제를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니까 기획 같은 거 정리할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일 구조를 미리 정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에서 정해진, 그리고 이제 디자인으로 피그마에서 다 정해진 웹페이지들을 보면서 이 버튼은 어디 폴더에 들어가야겠다, 이 화면은 어디 폴더에 넣어놓고 어떤 파일명을 지어야지 어떤 버튼이랑 되게 상호작용하기 쉽겠다 같은 거를 하루 정도를 그냥 날을 잡아서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렇게 파일 구조를 다 정리한 다음에 VS 코드에다가 넣으니까 한결 폴더 보기도 편하고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시 기준부터 정하는 걸 이제 좀 원칙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브랜치 전략 커밋 규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미 다 정해진 규칙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그냥 팀원이나 저 자신한테 다시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커밋하자라 생각을 했고, 충돌 가능 영타산 합의는 이제 대표적으로 CSS 부분 이제 할 때 같은 팀원한테 이제 CSS 할 때 무조건 앞에는 뭘 붙여라, 뭐 너의 뭐 이니셜을 적던 아니면 너가 맡은 그거를 적던 해서 최대한 그 태그 이름이 안 겹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업시 기준부터 정했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메타인지랑 동일하게 되는 건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를 확실히 해서 팀 프로젝트에서 나아갈 때 여기 기능은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를 기획에서부터 확실히 하고 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과감히 제외를 하거나 이미 넣었다면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 만약에 그 기능이 결국 구현이 안 됐을 때는 대안을 어떻게 잡을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공모전을 한번 진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해커톤을 팀장으로 나가서 기획 디자인 프론트엔드를 맡았고요. 컴퓨터 시스템 기초 설계라는 저희 전공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프로젝트 막 웹페이지하고 하드웨어랑 같이 하는 거여서 제가 거기서 또 팀장이랑 프론트엔드를 맡았고, AI 개발과 실전이라는 교양 필수도 저희 과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야 했어서 거기서 또한 팀장이랑 프론트엔드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해커톤이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이 거의 끝난 직후에 바로 나갔던 대회였는데요. 해커톤이 저기 채널톡에서 열었던 해키토키라는 이름으로 해커톤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을 모아서 어떠한 주제로 하자 해서 이제 해커톤을 나갔었는데, 해커톤에서 또 이제 공모전에서랑은 다른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모전은 정말 기간이 길잖아요. 제가 했던 공모전도 따지면 거의 한 6, 7개월 가량 되는 기간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해커톤은 정말 시간을 들어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가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개발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 보니까 이제 9시간밖에 안 남아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해커톤은 얼마 시간이 없다를 염두하고 가서 기능을 최소화했는데도 막상 해커톤 그 건물에 가서 직접 개발을 하니까 시간이 더더욱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커톤에서 이제 느꼈던 것이 내 실력뿐만 아니라 팀의 실력도 다 생각을 해서 가야 된다 싶었습니다. 분명히 출중한 실력을 가진 팀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을 못했기도 했고, 저 또한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저 또한 이제 다 구현하지 못한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해커톤을 하면서 내 실력뿐만 아니라 팀의 실력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해커톤 때 결국은 저희가 기능을 다 막 구현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렇게 뭔가 심사위원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되게 좀 초라하고 죄송해지더라고요. 여기 와서 먹은 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보여드릴 건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게 해커톤에 와도 됐던 건가? 가서 하늘보리를 몇 개를 먹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백엔드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프론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제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약간 저 자신한테도 좀 실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커톤을 통해서 현실적인 판단과 선택을 배우는 자리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는 저에게 되게 많이 배운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 학기 초반부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개발 관련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었고,
그 공모전 하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학교나 교외에서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 공모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해커톤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G에서 이렇게 마지막 세션으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뻤는데요. 다시 이 GDG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저번에 했던 공모전 막 파일들도 열어보고 깃허브도 열어보고 하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정말 지금 다시 봐도 이해 안 되는 코드들이 수두룩하고 이 코드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 코드들도 수두룩하고 깃허브 보니까 막 정말 커밋 멘트 대충 적어놓고 아무거나 막 커밋 해놓고 어디도 왜 이걸 왜 이때 했는지도 모르겠는 것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성장해야 될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이제 어떻게 개발자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느꼈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